3월 7일 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춥고요. 감기가 유행합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십시오. 저도 지금 감기가 심하게 걸렸습니다. 한미 공당국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미 사드의 그 주요 장비들이 한국에 지금 깔리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자, 중국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할 일은 해야 되는 겁니다. 안보에 필요하다면요. 북한이 어제 미사일 4발을 쌓아 올렸습니다. 260km 고도예요. 높이 1000km를 날아갔다고 하는데요. 4발 중에 3발이요. 이 미사일이 스커드 ER, 즉 스커드 미사일을 거리를 연장시킨 스커드 ER이냐, 노동 미사일이냐, 무수단 미사일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니면 북한이 새로운 엔진을 다른 IRBM, 즉 중거리 미사일을 새로 쌓은 거냐 하는 건데, 어제 북한의 미사일은 종류가 뭐냐라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북한이 보낸 거리에서는 정확하게 이 오키나와 등 주일 미군 기지를 갖다가 겨냥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이 또 중요한 것은 10분 만에 4개를 갖다가 동시에 발사했다는 겁니다. 자, 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 10분 안에 4발이 동시에 발사됐다는 겁니다. 근데 뭐 이 한간에는 쏘는데 10분이 걸렸다는데 거의 동시에, 제가 볼 때 불과 몇십 초 차이로 이 4발이 날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창리 평안북도 미사일 발사대가 있는 데가 아니라 논바닥에서 이 미사일을 쏜 걸로 보이는데요. 북한 스스로 이 동시다발로 미사일을 쏜 부대를 화성포병 부대라고 하고 줄 미군 기지를 겨냥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지금 뜻하는 것은요, 이 사드 포대의 경우에 요격 미사일을 사드 레이더가 이렇게 관찰을 하고 난 뒤에 날라오면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이 발사대 6개가 한 세트입니다. 한 키트를 이루고 있죠. 그러면 이 한 개 발사대당 8발씩을 쏠 수 있었어요. 그러면 68, 48, 즉 날라오는 미사일을 48개까지 격추할 수 있는데, 그러면 북한이 동시다발로 49개를 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면 결국은 그 미사일은 막을 수 없는 겁니다. 포대 하나로는 막을 수 없고, 그러면 포대가 여러 대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번에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할 근본적인 목적은, 지금 미국이 한미 독수리 훈련을 하면서 미국의 전략 자산들을 한국에 배치를 하고,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전혀 응하지 않으면서 전술 핵 재배치라든지 더 나아가서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며 지금 실현 가능한 모든 방안을 다 수집하고 있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요, 그래? 그러면 한번 해보자고 더 도발을 하면서, 그 도발이 의미하는 것은 지금 일본에 있는 미군의 각종 주요 기지들을 쏘겠다. 또 한국에 갖다 놓을 성주 포대 딱 1000km입니다. 이번에 또 평북 동창리에서 성주까지 1000km 정도 되는데 이걸 또 맞춰보겠다. 자, 그리고 동시다발로 비행기가 편대를 이루듯 날아가듯이 자꾸 쏘면 너가 격추하는데도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는 핵을 싣고 그 중에 한 발만 맞춰버리면 상황이 끝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북한의 도발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지금 이 아이템 1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뉴스는요, 어제 제가 미국의 조야에 여러 가지로 확인해 본 결과, 지금 전술 핵 재배치 차원을 넘어서는 깜짝 놀랄만한
일이 지금 미국 정부에 의해서 추진되고 검토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미국은 지난 화요일부터 백악관 NSC를 중심으로 미국의 싱크탱크나 각종 국방전략연구소 등에 북한에 대응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좀 한번 보고서로 제출해 달라. 이래서 그걸 다 제출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술핵 재배치가 있다라는 부분을 뉴욕타임스지가 보도를 했습니다. 자, 뉴욕타임스가 전술핵 재배치를 보도하는 것은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건 여러 가지 아이템 중에 하나고요. 거기에 들어있는 결정적인 아이템의 하나는 근본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 하는 그런 부분도 들어있다는 걸 제가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게 뭔가라는 부분은 저는 짐작은 가는데요. 아직 여기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미국에서는 이런 부분을 한국 측에 배치하거나 요구를 할 때 한국 정부가 이 부분을 이렇게 거부할 수 있다. 특히 지금 이번 주에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탄핵이 인용되어서 조기 총선이 5월 10일 전으로 치러질 때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정권 교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한국 사정을 감안한다면 지금 당선될 문재인 후보 등이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카드를 미국이 대안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문재인 후보가 당선된 이후에 그 카드를 끄집어내면 그야말로 갑론을박으로 가면서 아마 반미적인 어떤 부분이 선동이 되고 여러가지 이 사후작방문격인 이 대책이 될 수 있으니까 아예 한국 대선 전에 미국이 그런 방안을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라는 것이 지금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누가 돼서 우리가 이렇게 했다라는 오해는 받기 싫고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중국을 통해서 제재를 통해서 제거한다라는 트럼프의 공약은 이미 물 건너 갔다라고 봐야 된다는 걸 트럼프 스스로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바마나 W 부시처럼 육자회담이니 전략적 인내니 가지고 대응하는 것은 불과 2, 3년 안에 트럼프의 1차 임기 4년 안에 북한이 미국의 뉴욕이나 LA를 시카고를 겨냥해서 ICBM에 핵을 탑재해서 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은 거의 확실하고 괌이나 오키나와 또 일본의 사세보 항 같은 미국의 전략 기지들을 북한이 곧바로 핵 탑재 미사일로 날려버릴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상황에서 미국이 계속 북한을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끌고 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입장은 이 북한의 핵에 대해서 중국이나 주변 국가들이 감당이 불가할 만한 수를 둬버림으로써 주변 국가들이 북한의 핵을,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가 말리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강대강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미국이 만약에 그런 선택을 택한다면 그 선택은 5월 한국의 대선 이전에 발표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아마 동북아 정세 전체가 요동을 치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한국의 대선에도 엄청난 쇼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이 사드를 둘러싼 국론 분열에
중국의 지금 비열한 압력, 그리고 북한의 지속되는 핵과 미사일의 도발, 그리고 테러, 더 나아가서 경제의 전반적인 어떤 붕괴 양상, 이런 국난의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는 후보가 과거 2000년에 북한이 핵을 있다고 발표를 하고 실험을 하기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햇볕 정책 운운하고 사드를 배치를 반대하고 개성공단을 다시 열고 금강산 관광도 재개하겠다라는 문재인 후보나 야권 일각의 이런 자세나 태도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 트럼프의 미국 행정부는 이런 이 한국의 정권의 변화를 잘 인식하고 있고 그런 어떤 정권의 변화에서 맞추어서 자신들이 뭘 할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어떤 방식이 결정되면 한국에 통보할 것이고 한국이 그 부분에 협조하지 않게 되면 미국은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사실상 포기하는 방향의 액션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물론 미국이 하는 액션에 대해서 우리가 동조를 한다라고 하면 그럴 일이 없이 동맹관계가 유지가 되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 미국이 꺼낼 카드나 이런 부분을 한국에 지금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문재인 후보 등이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고 대통령이 되면 아마 그건 자기가 받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한미 간의 관계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게 될 가능성도 매우 크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하고 싶은 겁니다. 어제 전술핵 재배치 가지고 깜짝 놀랐는데요. 실제로 그것보다 훨씬 강한 미국의 승부수가 던져질 것이고 그것이 대선 이전에 던져질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어제 안보 이슈를 가지고 자기 대통령이 될 사람은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당선 직후 곧바로 그렇게 선언을 좀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것은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투표를 붙여서 찬성이 몇 표가 많다 하더라도 또 승복하는 이런 어떤 부분을 거쳐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는다면 국민 다수의 뜻과 반하는 이 정권이 들어서서 미국과의 한미 동맹을 깨고 미국의 북핵과 미사일 대응 전략을 거부하면서 한미 간의 관계가 파탄 지경으로 가게 될 건데 우리가 대통령을 당선시킬 때 그 모든 것을 위임시켰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영국이 불과 4%도 안 되는 수치가 더 많았다고 영국이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결국은 탈퇴하는 걸로 입장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스코틀랜드가 영국에 독립하느냐는 것도 국민투표에 붙이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 한국의 이 안보 이슈들은 향후 수십 년간 한국의 생존에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이슈인데 대선 후보 한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해서 국민들이 거기에 관련되는 모든 부분을 뜻이 다른데 위임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어제 조선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드 찬성이 55.8, 반대가 32.8, 찬성이 23%가 더 많습니다. 자, 무려 몇 프로도 아니고 23%가 더 많다고 하는데 대선 후보는 사드를 반대하면서 궁극적으로 북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이 전략을 거부한다면요, 한미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국민투표에 붙여서 만약에 국민들이 현재 문재인 후보의 안보 정책과 같은 부분을 동의한다가 더 많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저도 승복하겠습니다. 포기하고 살아야죠. 그렇게 가고 그렇지 않고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사드도 배치하고 더 나아가서 가능한 모든 군사적 이 압박 수단들을 다 도모하는 방법에 동의한다라고 한다면 그 방법으로 가는 그런 어떤 결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결정하고 나면 동의한 사람이든 안 한 사람이든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이 필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이 우리에게 그 선택을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강요할 시점도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입장에 봤을 때는 한국의 태도가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요구들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미국이 어떤 보다 강력한 북한에 대한 대응 수단을 결정을 해서 한국에 통보하고 그걸 실행하려고 할 때 그때 한국 정부의 태도에 의해서 무언가가 한미관계가 강화되든 안 그러면 두 쪽이 나부리든 그럴 상황이 임박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사드 문제를 해결할 외교적 방안이 있다. 이렇게 문재인 후보는 어제 민주당 이 토론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 방안이 무엇인지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방안이 없고요. 우리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최종적인 대응 입장 결론이요. 곧 날 거고 그것은 전술핵 재배치보다 더 강한 수단으로 한국의 조기 대선 이전에 통보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오늘 드렸습니다.